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한국판 뉴딜 정책 유망 섹터 공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다시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네요.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점심시간 기준으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큰 정책이었고, 이제 뭐 뉴스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고 성공적인 투자로 귀결시키는 방법, 이게 대표적으로 저는 정부의 정책에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실망을 준 적이 없어요. 정부 정책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일단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항상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단기 또는 장기로 항상 정부의 정책 수혜주가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 테마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로 단기에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최소한 5년은 지속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덩치가 큰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4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향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생존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앞으로 이 궤는 바뀌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정책은 아마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야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길이고, 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깃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모든 사이클을 좀 단축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결국 정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기존에도 준비는 하고 있었겠지만 아주 시기가 이번에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때문에. 그리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정책이 있었던 시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대표적으로 1962년에서 1981년 이 시기에 4차례 동안 진행됐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과 조금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집중 투자가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제 시기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완전히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고, 당연히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 그리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체질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과거의 이 시기와 같이 좀 맞물려서 좀 오버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1962년, 81년 요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주식시장이 없었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로 잘 연결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때 주식시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토목과 건설 섹터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지금이 이 시기와 비견되는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책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쯤에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연합뉴스 속보 리스트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봤거든요. 근데 상단 리스트 쫙 보니까 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단 뭐 큰 제목들만 보면은 뭐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한다. 그리고 뭐 내용 보면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 안정망 구축 이렇게 3대 축으로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요약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내용도 보면은 뭐 고성능 와이파이 초중고에 2022년까지 싹 깔아버리고, 그리고 공공 데이터 14만 개 개방한다. 이건 다 이제 섹터와 관련된 내용인데 뒤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2025년 전기차 점유율 10% 이상 글로벌 리더가 될 것,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뭐 데이터로 사회 발전 기업, 그 뒤에 디지털 뉴딜 정책 뒷받침,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 이건 제가 뭐 한 4월 달쯤에 말씀드렸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미국의 그 아마존 그거를 롤 모델로 해서 좀 그쪽 방향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한다면 카카오와 네이버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딱 제목에서도 보고 있다시피 뭐 빅데이터 관련, 클라우드 관련 이쪽으로 좀 많은 또 투자를 할 거라는 거.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기업들도 아마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투자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보면은 그린 스마트 스쿨 만든다. 그리고 뭐 뉴딜 이거는 뭐 정책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규제 혁파, 제도 개선 함께 추진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규제를 또 완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강화되었던 규제를. 이제 그런 내용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세부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일단 뭐 크게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뭐 고용사회 안정망 세 개로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 데이터 14만 개, 뭐 이른바 데이터 댐이라고 해서 엄청난 그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하나씩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 요 세 개 요거를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디지털 뉴딜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뭐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섹터로 본다면 빅데이터 관련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죠. 클라우드. 요거는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섹터. 그리고 그 외에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 이것도 이제 같이 연계돼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5G 클라우드 되어 있어요. 클라우드는 방금 말씀드렸죠. 빅데이터와 같이 연계해서 보면 되고 그리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이건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가 이렇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그 길이 바로 이제 5G입니다.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5G 환경에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함께 조성되어야만 진정한 4차 산업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G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그 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웬만한 소외되는 지역 없이 다 와이파이 같은 것들,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다 구축을 해놔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디지털 포용의 안정망 구축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의 디지털 기술 혜택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장소의 와이파이 설치.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섹터도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여기에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봤을 때 교육과 의료 부문입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시스템, 원격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큰 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SOC 디지털화. 요거는 이제 뭐 기반 시설 및 도시, 산단, 물류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로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이 모든 그 관리 체계를 모든 걸 다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원격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통합 관제 플랫폼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 영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디지털 뉴딜에서는 결국 섹터로 보면 빅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클라우드, 그리고 5G, 그리고 와이파이, 이게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기에 원격 교육, 그리고 원격 의료 시스템, 이렇게 일단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입니다. 일단 그린 뉴딜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환경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여기에 노 공공 건축물 1.1만 회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생활, SOC 등 에너지 고효율화, 그리고 국립학교 그린 디지털 융합, 그래서 그린 스마트 학교라고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을 다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 같고, 강남구 쪽에 보니까 시범으로 일단 적용하려고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시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3기 신도시부터는 아마 스마트 그린 도시, 이게 아마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존 도시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 그린 도시, 그리고 기존 도시에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것과 관련된 섹터도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그래서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은 녹색 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 산단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유망 녹색 기업 및 산업 육성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주제로 이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크게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시범 구축, 그리고 클린 팩토리 700개소, 스마트 생태 공장 100개소 구축 지원 2022년까지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그린 뉴딜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당연히 태양광, 해양풍력, LNG 발전소, 그리고 이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능형 통합 운영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같이 여기 핵심 단어가 나와 있네요. 스마트 그리드. 요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서 좀 핵심 섹터를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스마트 그리드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두 개를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 외에 뭐 스마트 시티를 이제 조성하는 거 이것도 아마 관련 섹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가적으로 언급하자면 이 정도 이렇게 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고용 안정망 강화인데 이거는 섹터라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일자리에 대한 것들 불가피하게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여기서 이제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고용이 사회 문제거리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계속 이제 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이 요거는 뭐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섹터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일단 제가 첫 번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디지털 뉴딜에서는
처음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5G,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그리고 그 밑에 원격 의료, 그리고 원격 교육, 이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일단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 그 외에 서브로 보자고 한다면 뭐 저탄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스마트 그린 도시,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이것과 좀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그린 디지털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를 할게요. 얼마 전에 반도체와 관련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거기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또 큰 지원 방침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봐야 할 섹터에 다 넣어둬야 돼야만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수소경제, 이거 같이 엮여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또 다시 자율주행으로 또 묶을 수가 있겠죠. 전기차, 수소차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섹터 플러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렇게 섹터, 그럼 벌써 이제 나온 섹터들이 뭐 1개, 2개, 3개, 4개, 뭐 5개, 6개, 7개, 그리고 앞에서 뭐 이것만 해도 섹터가 거의 10개가 넘네요. 그리고 각 섹터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들을 다 분석을 하시고 발굴을 하셔야겠죠. 정부에서 2025년까지 160조가 투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투자하는 금액이고, 여기에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 밑으로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해서 여기에 또 이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것과 관련된 것들.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거대한 산업으로 좀 보여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종목을 미리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이제 기회가 올 때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업을 공부하지 않고 누가 종목을 말해주길 바란다면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기만의 종목, 이걸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이제 발굴했으면 거기에 투자에 대한 전략을 다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종목에 내가 왜 투자를 하는지 데이터, 근거, 이게 있어야겠죠. 막연하게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흔한 기회 아닙니다. 절대로 흔한 기회 아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정책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산업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궁극적으로 좀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국가가 성장할 때 같이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유망 섹터들이 다 이제 나왔고, 그리고 뭐 검색만 좀 꾸준히 해보신다면 각 섹터별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럼 조금은 공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종목을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렇게 검색 말고도 이번 기회에 좀 특히 코스닥 쪽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상장 기업.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최소 코스닥에 상장된 전체 종목들은 싹 다 한번 훑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종목을 좀 걸러내야겠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내야만 정말로 보물 같은 기업이 되는 거고 그게 거대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떤 섹터 위주로 앞으로 투자가 진행될 것인지. 그런데 이 시장에는 이제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종목을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흔들기가 나오면 다 털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세력이라는 주체가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돈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제로섬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여기 바닥입니다. 여기 매수하세요. 개미 여러분들. 개미 여러분들 다 탑승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정상까지 한번 끌고 가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리딩을 해줘요?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줍니까?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아마 상승이 시작이 되더라도 중간에 엄청 흔들 겁니다. 초반에 많이 흔들 거고 또 중기 고점에서 많이 흔들 거고 그래서 이 끝까지 제대로 먹으려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일단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캐치를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간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수익을 잘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절대로 흔치 않는 기회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위주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쭉 하셔서 종목들을 열심히 발굴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면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마켓 타이밍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이 한번 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어떤 형태로 올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 조정장에서 준비된 사람들은 아마 좀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흔치 않는 기회니까 그동안 기업을 분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좀 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연결 지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